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의대 신설을 두고 통합의대로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큰 틀에서 공감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대학 통합의 기준과 촉박한 시간을 고려하면 통합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다시 한번 통합의대를 강조했습니다. 대학 통합 문제를 두고 두 대학의 세부적인 논의가 어디까지 진척됐는지는 모르지만 총론적으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세부 논의는 시작되는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학 통합이란 어려운 과제죠.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은 이참에. 간담회 이후에는 전남의대 설립의 핵심 인사들의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글로컬 대학 행사에 참석한 교육부 장관과 전남지사, 두 대학 총장이 순천대에서 모인 겁니다. 순천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 통합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 정도는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통합 논의는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행정적, 절차적 대학 통합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두 대학의 통합 확약서만으로도 교육부가 통합으로 인정할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도 촉박합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안에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통합의대가 불발되면 기존 공모를 통해 단수의대를 추천할 방침입니다. 통합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통합이 여의치 않으면은 공모 방식에 의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통합이 확정됐기 때문에 순천대 입장에서는 통합 시 이 사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순천대는 곧 입장을 정리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목포대는 이번 주를 통합의대 논의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전남도 동부청사 개청 1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국 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사업비 확보와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통과, 광주고흥 우주고속도로 등 동부권 투자 유치와 SOC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실국 정책회의 이후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는 동부권 출입기자 대신 일부 도청 출입기자가 참석하고 20여 분 만에 간담회가 끝나는 등 기자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며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의 배경이 됐던 여수로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강 작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소설 속의 작은 항구 도시 여수는 관광과 문화, 섬의 거점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한 작가를 여수로 초청해 여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1995년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펴낸 한 작가는 한때 여수에서 집필 생활을 하는 등 여수와의 특별한 인연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강소 지역기업 육성을 내세워 본격적인 글로컬 대학 30사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와 협력해 대학을 지산학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로봇이 나무에서 사과를 골라 수확합니다.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는 기상 상황이 어떤지, 과일이 얼마나 익었는지 분석합니다. 로봇을 개발한 이 기업의 본사는 수도권이지만 순천대학교의 연구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에 있는 학생들을 직접 고용하고 함께 협력해서 로보틱스의 가장 고생산성에 대한 완성도 있는 작업들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천대는 지난해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돼 1년간 준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스마트팜과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세 가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할 지역 정주형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강소기업과 함께 성공해 나가겠다는 국립순천대학교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지역기업 육성을 글로컬 대학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재 양성과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랑 교육부가 이렇게 함께 뭘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이렇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남들이 안 간 길을 걸어가시는 거고 저는 참 잘 선택하셨다 이렇게. 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순천대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춰 시제품 개발과 홍보, 공동 연구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과학기술 전문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가 여수만 르네상스 구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 읍면동을 순회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3일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찾아가는 설명회를 갖고 5개 만별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시청 앞 로터리에서 쌍봉 사거리까지 홍보 배너를 설치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범거리를 조성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불꽃쇼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여수 와인 앤 스피릿 페스타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내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섬을 마신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특색 있는 지역 음식을 와인과 섬 막걸리 등 주류와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여수 MBC의 트로트 클래스를 비롯해 재즈 공연 등 화려한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어류 폐사가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높았던 수온에 물고기들이 치명상을 입고 서서히 죽는 건데요. 죽은 물고기는 지자체가 수거하는데 섬 지역은 이마저도 어려워 양식장이 거대한 쓰레기통이 됐습니다. 최양지 기자입니다. 거문도의 한 능성어 양식장입니다. 활동만한 물고기들이 옆으로 누워 간신히 호흡합니다. 뜰채로 건지니 잠깐 팔딱이고 축 늘어집니다. 70%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다 죽고 남은 물고기마저 폐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 달에부터 판매를 하게 되면 내년 5월 달에 판매가 되거든요. 그럴 고기가 지금 전부 폐사가 났어요. 고수온 피해가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30도까지 올랐던 수온에 면역력과 체력이 떨어진 물고기가 결국 죽는 겁니다. 먼바다 거문도까지 고수온 피해가 낮아 어민 상당수는 대비도 하지 못한 채 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기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그놈을 또 판매를 해서 또 어린 고기를 사다가 또 키운다든지 하는데 팔 고기도 없지만 부채에 떠안겨가지고 사체 처리도 골칫거리입니다. 텅 빈 양식장은 사체들을 모아두는 쓰레기통이 됐습니다. 바다에 버릴 수도 육지에 묻을 수도 없어 냉동고도 포화 상태입니다. 어민들이 자체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냉장고엔 이렇게 물고기 사체가 쌓여만 갑니다. 섬 지역 사체 수거는 관련 예산도 지침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거해 놓은 걸 갖다가 가져가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살처분할 수 있게끔. 냉동고가 없는 영세 어민들은 바다에 몰래 투기할 수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돈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예비비를 우리가 급하게 앞뒤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계약 체결해서 다음 주에 지금 처리를 한다고. 지금까지 고수온으로 전남에선 약 1,000만 마리가 폐사했고 여수에서만 76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시기와 범위와는 상관없이 고수온 피해가 확산하면서 양식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에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에 8만 5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올해 숯불구이 축제가 풍미 가득한 지역 먹거리와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공연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행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해 순천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은 최근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순천 덕암동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사전 현황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문이라며 순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며 도로 확장과 인도 확보 등의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15%의 이야기가 한국 PD연합회의 라디오 지역 부분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심사위원회는 쉬이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역 공영방송에서 공론화함으로써 난임 부부들이 겪는 고충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방송된 여수 MBC 15%의 이야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도 선정됐습니다. 쿠팡이 광주에 축구장 22개 규모의 대규모 물류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됐다며 환영하면서도 최근 이슈가 된 쿠팡의 강도 높은 노동 강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호남 최대 규모의 쿠팡 물류센터가 광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투자금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물류센터는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축구장 22개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쿠팡은 가까운 곳에 물류센터가 생겨 광주 거래처 5천여 곳 등이 물류비를 아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민 우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0명 정도가 추가로 고용이 되는 겁니다. 광주시에 그리고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광주시와 지역 정치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한 쿠팡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 강도가 없는지도 쿠팡에서는 잘 살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노동자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쿠팡 노동자 100명 중 6명이 산업재해를 겪는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건설업보다 4배 높은 수치입니다. 주문 다음 날 상품을 배송받도록 한 로켓 배송 서비스와 이를 해내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택배 기사들에게 심야, 휴일 노동을 강요하는 겁니다. 사회적 지탄에도 쿠팡이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지 않는 상황인데 광주 첨단 물류센터는 앞으로 이 로켓 배송의 전국 기지로 활용됩니다. 지역 일자리 수가 늘게 됐지만 지역민의 억울한 산재 사고도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